태풍 미탁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링링과 타파에 이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수확을 하지 못한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참여 의사를 보였던 한 개 마을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양파 종자 대부분이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양파 종자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품종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드론 산업대전이 광양에서 처음 열릴 예정입니다. 단순한 드론 비행쇼가 아니라 기업과 개발업체를 연결하는 행사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풍 링링과 타파에 이어 미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개천절인 3일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서 중국을 지나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 18호 태풍 미탁. 이번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해 중국에서 목포 인근 육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대 200mm의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1일 새벽부터 호남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미탁은 대만 남남동쪽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오전에는 중국 상해 동쪽 해상을 지나 목요일 새벽에는 제주도 부근 해상, 목요일 아침에는 목포 부근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까지 세력이 발달하겠는데요. 초속 4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링링과 타파에 이어 연이어 태풍이 오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 타파와 비슷한 강한 바람이 불고 목포 인근 육지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태풍의 피해를 입은 지역은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와 바람에 의한 피해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덧붙여 태풍 미탁이 접근하는 시기에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조기인 만큼 태풍이 북상할 때 만조 시각과 겹치게 되면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안 저지대의 침수 피해 및 양식장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와 남해 전 해상에는 물결이 최대 9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하는 선박들도 운항을 중단하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와 규모가 유동적이라며 경우에 따라 상륙 지점이 북쪽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태풍이 호남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추가 피해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북상으로 농업인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과 타파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가을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민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거부면에 위치한 사과 농장입니다. 이곳은 지난 16호 태풍 링링 때 낙과 피해가 발생한 곳입니다. 피해의 아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말로 오더죠. 이번 태풍 오면 정말로 다 농사 완전히 망치는 거고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야죠. 시주 때 씌우고 줄 옆에 메고 그런 거 하지요. 그리고 이게 그냥 그 도량지를 약간 제거하면은 그냥 거시니까 바람이 좀 비껴가니까 좀 나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지금. 우사나 돈서와 같은 축산 농가들은 강한 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차양막 정비에 나섰습니다. 건초와 사료들이 비에 젖거나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사료 같은 거, 비 맞으면 사료가 요새는 곰팡이 있고 안 좋고 또 이게 볏짚 같은 거 사료 같은 준비도 단단히 해놔야 하고 만전 준비도 우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와 같은 특작물의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피해액도 큽니다. 이 같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수로 정비는 제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바람과 함께 많은 비로 인한 침관수 및 도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께서는 배수로 물고와 논두렁을 정비하여 침관수에 대비해 주시고 특히 과수, 낙과 방지를 위한 지주목 설치와 비닐하우스 관리 및 축사 질병 전파 차단에 태풍 이후 병해충 방제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태풍과 함께 집중 호우가 예고되면서 농경지와 시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태풍의 이동 경로와 피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강풍과 호우로 인한 시설 파손과 농경지 침수 대응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여수시가 만조 때만 되면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국동지구 정비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많은 비가 내리거나 태풍이 불면 지대가 낮아 침수 피해가 발생한 국동지구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315억 원을 들여 펌프장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정비합니다. 환경부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여수 국동지구를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농어민 수당 조례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22개 지자체 농어민에게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전남도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위원회가 상정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의당 이보람이 의원의 제안으로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 끝에 찬성 4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전국 광역단체 중에는 처음입니다. 수당 명칭은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정하고 기존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만 지구이로 했던 수당을 전라남도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감안해 지급액은 민관이 참여하는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재정 부담은 도비 40%와 시군비 60%로 지급수단은 해당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가 30일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3개 시는 공동과제 25건을 점검하고 율촌산단 상하수도 시설물과 공동건설 임대주택 관련법 개정 등 5건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3개 시는 또 지난 26일 폐막한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논의된 관광벨트 사업과 제2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개 시 행정협의회는 지난해 광역시내버스 운행과 무료 환승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쳤습니다. 순천시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새로운 시설 마련에 돌입했는데요. 부지 공모 결과 1개 마을이 참여 의사를 보이면서 협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마을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폐기물 처리장 조성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와 고흥군을 오가는 국도변이 위치한 도홍마을. 이달 초 도홍마을은 순천시 신규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역 내 8개 마을이 관심을 보였지만 도홍마을 한 곳만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홍마을이 폐기물 처리장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관련 기준에 따라 반경 300m 거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데도 인근의 다른 마을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된 겁니다. 지역 사회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신청한 후에도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홍마을 취소로 순천시는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먼저 오는 12월에 2차 주민 공모를 시작하고 앞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적당한 부지를 찾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 혜택도 확대해야 할 방침입니다. 기존의 마을 기금을 조성하거나 편의시설 건립 정책은 유지하되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주민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은 70%가량 채워지면서 최대 5년밖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년 안에는 처리시설 부지를 확정해야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입지 선정은 2020년 내년 말까지 선정을 하고 설계와 시공을 거쳐서 2025년 1월부터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로 인해서 각 가정이나 아파트 또는 상가 앞에 쌓이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유일한 신청 지역인 도홍마을이 뜻밖의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순천시의 신규 폐기물 처리장 조성 사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라남도의 양파 생산은 전국의 40%를 육박할 정도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남에서 기르는 대부분의 양파가 일본산 종자라고 합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일본산 양파 종자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국내산 품종을 확대 보급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전남의 양파 재배 면적은 8,467헥타르, 전국 21,777헥타르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양파 종자 21,917kg, 금액만도 826만 6,146달러가 일본에서 수입됐습니다. 종자의 60-70%는 일본산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품종이 국산 품종에 비해 우수하다는 농업인들의 막연한 선호의식이 한몫하고 있다는 게 종묘 관계업자들의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전국 최대 양파 생산지인 무안은 물론 전남 곳곳에서 일본산 종자를 사용해 양파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그동안 극조생종 품종 파링을 개발해 국내 종묘업체를 통해 올해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생산력 검정을 마친 중만생 전남 10호와 중생 전남 11호 계통은 일본 품종에 비해 수량은 대등하면서 분구와 추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량은 4에서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계통은 품종 보호 출원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종묘업체를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보급을 이제 막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연차, 즉 2020년 이후부터는 도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진흥청의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아리랑 스리랑을 보다 많은 농가들이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보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21%를 차지하는 마늘의 경우도 종구 자체 생산력이 79%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해 종구 구입량도 1,950톤, 금액만도 9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씨마늘로 이용 가능한 단형 품종을 개발하고 마늘 종구 생산단지를 조성해 보급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량 종구 생산단지는 현재 고흥과 해남 등 7개 지역에서 10개소 125헥타르까지 확대하고 생산량도 1,685톤에서 2021년까지 8,100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종자 종구 산업을 민관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양파와 마늘 육종과 증식, 판매 허브를 구축하고 종자 종구로 돈 버는 농산업을 블루 이코노미 산업과 연계해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전국 첫 드론 산업대전이 광양에서 열립니다. 기업이 필요한 드론 기술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기업과 드론 개발 업체를 직접 연결해주는 행사인데요. 드론 산업과 기업의 발전에 두루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4차 산업시대 드론의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촬영과 도서지역 택배 배달에 이어 농업과 산업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개발 업체가 개발을 직접 주도해 나가는 것은 산업 전반에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을 개발하기 전에 어떤 분야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알아야 산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에서 전국 첫 드론 산업 대전이 열립니다. 단순하게 개발된 드론 비행쇼를 선보이는 게 아니라 기업과 드론 개발 업체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행사입니다. 드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는 시군이 많지만 산업 대전을 이렇게 추리는 것은 우리 시가 지금 최초입니다. 이것을 잘 연관을 시킨다면 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바라는 만큼
보다 더 큰 성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광양시는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와 손잡고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드론 산업 대전인 만큼 관공서와 기업, 드론 개발업체 등 200여 곳이 참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광양읍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등에서 이틀 동안 열립니다. 드론 비즈니스 상담회를 중심으로 드론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해보는 컨퍼런스, 전시회와 시연회, 시민체험 등 다채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행사 준비가 시작되면서 기업과 드론 개발업체의 기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드론 개발 기업들이 가진 기술을 이 수요 기업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수요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을 또 공급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드론 개발부터 그 공급 기업들이나 수요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들을 서로 매칭을 하고 그렇다 보면 대한민국 드론 산업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론과 기업을 연결하는 전국 첫 드론 산업 대전. 산업 전반에 걸쳐 드론의 무한한 개발과 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목포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9일 오후 2시 40분쯤 목포시 한 공장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38살 A씨가 10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허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도 해상에서 선박의 스크류에 걸린 어망을 제거하던 40대 민간 잠수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은 29일 자정쯤 완도 대두구 남서쪽 3km 해상에서 200톤급 A호가 군산 어청도로 이동하다 스크류의 어망에 걸려 민간 잠수사를 섭외해 어망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망을 제거하던 민간 잠수사 49살 B모 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자 다른 잠수사가 의식을 잃은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완도해경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니까요. 외출 시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목요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2m로 높게 일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태풍 예보가 많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화요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해서 개천절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에도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지난번 태풍 타파 때만큼의 많은 양의 비가 남부지방과 제주도 또 동해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철저하게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